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터넷으로 누구나 월 500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런 강좌를 하는 이유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개인과 국가 경제가 파탄난 지금 개인과 가정, 사업주들은 빚과 대출금 갚기에 허리가 휘는 막막한 상황에서 부업 하나 더 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누구나 쉽게 강의를 따라 배우면서 하는 인터넷 사업, 재테크에 대한 강좌가 하나 필요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돈 벌기 위한 종자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를 그냥 따라 하시면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1인 크리에이터, 더 나아가서 1인 CEO, 1인 회장님이죠. 더 나아가서는 미디어 제왕이 되는 정말 꿈만 같은 아찔한 행복이 여러분 모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강의 방식을 보시면 인터넷 사업용 웹사이트에 대한 어떤 개념과 내용, 계정 등록, 운영 규칙 준수, 내용, 자료 업로드와 다운하는 방법, 광고 승인 요건 및 그 승인 신청하는 방법, 제재와 계정 정지 및 그 해결책 등 초보자들이 쉽게 따라 배울 수 있게 핵심만 골라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강의 내용을 보시면 총 8개의 강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의 내용이 또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뮬, 설치 및 서버 접속, 프로그램 구체적 사용법에 대해서 텍스트 강의도 하고 영상 강의도 할 예정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거 다 그렇습니다. 텍스트 기본 강의를 먼저 하고 나중에 또 영상 강좌를 또 따로 올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수익형 블로그의 개념, 계정 설정, 글 올리는 방법, 또한 퀄리티 높은 편집법을 한글이나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방법. 요즘은 이 블로그가 과거에는 뭐 인터넷상의 하나의 그 개인 공간, 취미활동 그런 공간이었었는데 요즘은 웬만한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하는 그 블로그들을 보면 거의 다 수익형 블로그가 다 있죠. 다음 뭐 네이버, 구글 뭐 등등 웬만한 포털 사이트들은 다 수익형 블로그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다음 수익형 블로그, 즉 티스토리죠. 다음에서 하는 이제 애드핏 광고를 통한 수익을 내는 그런 블로그가 있습니다. 이 티스토리 광고 승인 요건과 신청 방법. 네 번째 강의는 네이버에도 수익형 블로그가 있는데 애드포스트죠. 이거 계정 설정하는 방법과 글 올리는 방법, 또한 퀄리티 높은 아까 얘기한 그 한글과 포토샵을 통한 그 편집법. 다섯 번째 강의는 애드포스트, 네이버 거죠. 이 광고 승인 요건과 신청 방법. 여섯 번째 강의는 유튜브 계정 만들기, 그 다음 영상 올리는 법, 그 다음 동영상 편집법, 영상 자르기, 그다음 붙이기, 또한 영상 크기 조정법 등등.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강의는 수익형 웹사이트들의 어떤 규정 준수 위반으로 인한 제재와 계정 정지 및 해결책. 그리고 여덟째 강의는 웹하드. 국내에서 지금 웹하드 뭐 사이트들이 뭐 많죠. P2P 기반으로 한 유료 사이트, 회원가입할 방법, 계정 등록하는 방법, 웹하드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수익형 블로그 수익 구조와 웹하드의 수익 구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한 운영 규칙, 내용, 그다음 준비 자료들, 그 다음 업로드, 다운로드 하는 그 요령, 또한 여기서의 제재와 계정 정지와 그 해결책. 그리고 추가 강의는 수익형 블로그에 올리는 글을 폰으로 영상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강의도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기반 강좌 첫 강의로서 이메일 설치 및 서버 접속, 프로그램 구체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메일 설치과 접속 가능한 서버 연결법은 유튜브 등에 뭐 영상이 좀 있죠. 그러나 구체적 사용법에 대해서는 영상이 없어 보여서 꼭 필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밑에 요 이미지는 이메일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 설정하는 이게 그런 화면인데요. 간단히 한번 시험을 삼아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앞으로 저런 이미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영상에서 많이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밀 개념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밀의 개념, 이밀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용으로 개발된 PTP 소프트웨어죠. 대부분 이밀은 과거의 2단키 그 후속 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거와 별개로 그 2단키 프로그램과 그 서버 그 운영진들은 법원으로부터 정지를 먹었죠. 그래서 2단키는 아예 사라졌고요. 이 이밀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용으로 개발된 PTP 소프트웨어입니다. 참고로 PTP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피어 투 피어의 약어로, 피어라는 말은 동료를 뜻하죠. 동료죠, 동료. 따라서 이 A라는 동료와 B라는 동료가 서로 자리를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이죠. 서버를 거치지 않고, 중앙 서버죠. 메인 서버를 거치지 않고 요 동료끼리, 클라이언트 즉 사용자 컴퓨터끼리 서로 자리를 주고받는, 그렇게 통신하는 방식을 P2P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밀은 P2P 방식이죠. 공유기에서는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으면 이 내용은 중요합니다. 로우 ID 모드에서 전송이 되는데, 로우 ID 이거는 이밀 서버가 포트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사용자 포트 아이디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 로우 아이디로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유기에서 포트 포워딩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포트 포워딩이란 무슨 말이냐? 포트 포워딩, 이 포워딩은 운송을 뜻하죠. 연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포트 포워딩 개념은 내부 네트워크 포트와 인터넷 포트를 서로 연결시켜서 양자 간에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을 우리가 포트 포워딩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밀의 장점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일단 무료죠. 웬만한 사이트들은 다 유료인데 요즘은요. 현재까지 무료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엄청 많죠. 특히 영상이. 두 번째, 손상된 파일 자동 복구 기능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볼 수도 있고 웹하드에 업로드도 가능하지만 웹하드에서 다운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자동 복구된 파일을 웹하드에 올릴 때는 주의를 요합니다. 세 번째, 잘못된 다운로드에 빠른 복구 기능이 있고요. 네 번째는 유료인 웹하드 자료들은 저작권 문제로 다운이 안 되는 파일들이 많죠. 그러나 이밀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대역폭 절약을 위해서 압축 데이터를 압축해서 전송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참고로 대역폭이라는 말은 전기 신호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전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정한 주파수의 폭을 우리가 대역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대역폭 절약을 위해서 압축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클라이언트 노드 간의 직접적인 소스 교환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P2P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이밀의 단점. 이밀은 다른 유료 사이트에 비해서 다운 속도가 많이 느리죠. 그러나 이 점은 사용법을 잘 알면 문제가 안 됩니다. 밑에 팁을 보시면 이밀과 비교되는 토렌트가 있는데요. 토렌트 뜻은 급류를 뜻합니다. 급류. 빨리 물이 흘러가는 거죠. 따라서 토렌트는 자기들이 이 파일 전송 송수신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급률에 착안해서 붙인 게 바로 토렌트입니다. 이 토렌트는 어떤 방식이고 어떤 개념이냐? 드라마나 영화 등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분산시키는 거죠. 여러 곳에서 동시에 조각 파일 각각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방식의 공유 프로그램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송수신 속도가 이밀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고 파일 용량이 또 제한이 없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밀의 설치 오류로 인한 반복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문제냐 하면은 윈도우 설치를 제대로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인데요. 하이 아이디, 아까 그 로우 아이디가 나오는데 그 반대는 하이 아이디입니다. 하이 아이디로 포트가 제대로 나의 아이디를 인식을 하게 되면 이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메일 서버가 자동으로 하이 아이디로 인식을 해서 빠른 속도로 많은 자료를 전송할 수 있게끔 하이 아이디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 하이 아이디가 윈도우 업데이트를 하면 윈도우 업데이트 하라고 자꾸 이게 메시지가 뜨죠. 로우 아이디로 되었다가 다음날 또 컴퓨터를 켜게 되면 또 자동으로 하이 아이디로 바뀌고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참고로 데스크탑 컴에 이메일을 다운했을 때 한 페이지만 다운 걸어 놓았을 때는 스레드 생성 실패를 막고자 함이고, 또 노트북 컴에다가 이메일을 다운했을 때 이 경우는 두 페이지만 다운 걸어 놓았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레드 생성 실패를 막고자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이메일 프로그램을 열어서 다운받을 때는 한 페이지, 이렇게 한 페이지만 다운을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스레드 생성 실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스레드라는 말은 밑에 다음에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에서 이메일을 열고 다운받을 때는 두 페이지 정도만 다운 걸어 놓으셔야 스레드 생성 실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수익형 블로그나 웹하드에 자료를 자주 업로드할 경우에는 오히려 하이 아이디보단 로우 아이디 상태가 자료 업로드가 잘 되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자, 스레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할 처리 단위를 말합니다. 쪼개는 거죠. 멀티태스크 환경에서 운영체제가 여러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처리할 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분할한 처리 단위죠. 한마디로 이제 동영상은 이제 덩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큰 덩치 동영상을 한꺼번에 다 다운받기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큰 동영상을 분할 단위로 처리를 해서 나중에 운영체제가 여러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처리할 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하나의 분할 처리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윈도우 10 버전. 윈도우 11 말고도 또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윈도우 11 설치한 후에 이 11 버전을 완전 로우 포맷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 많이 쓰는 윈도우 10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메일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윈도우 업데이트나 프로그램 설치 후에 컴퓨터를 켜면 하이 아이디로 설정되었던 ED2K 네트워크 아이디가 로우 아이디로 바뀌게 돼서 다운 개수는 10개 이내로, 또한 다운 속도가 많이 저하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인터넷 환경 설정 변경 후에도 로우 아이디로 또 바뀌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때 이메일이 설치되었는데 이미 이메일이 설치되었는데 다시 이메일이 설치 작업하면 또 로우 아이디로 바뀌는 거 있고요. 이 팁을 보시면 이러한 로우 아이디인 경우는 서양 파일을 다운 걸면 영어 이름으로 된 파일이죠. 다운이 많이 됩니다. 로우 아이디인 상태에서도 컴퓨터가 고성능일수록 이메일 서버 접속과 다운 속도가 빠릅니다. 자, 다섯 번째, 이메일 프로그램을 제대로 종료하지 않고 컴퓨터를 끄거나 노트북 모니터를 우리가 무심코 닫는 경우가 있죠. 급했을 때 그냥 프로그램을 다 저장하고 차근차근 종료하지 않고 노트북 모니터를 이제 무심코 닫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컴퓨터를 부팅한 후 이메일 프로그램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시 이메일 프로그램 설치 또 해야 되죠. 이는 윈도우 버전 윈도우 10 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설치되었어도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 세 번째, 이메일의 구체적 사용법. 이거는 지금 텍스트의 기본적인 강의로 한 7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영상 강좌로 이메일의 설치 및 서버 접속, 그러니까 서버 접속 가능한 서버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영상으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다운 한꺼번에 많이 걸면 스레드, 아까 얘기했죠. 분할 처리 단위. 스레드 생성 실패로 각 파일이 100% 다운이 안 되고 하이 아이디가 로우 아이디로 자동으로 바뀌어서 이 경우 컴 종료 후 다시 켜면 또 하이 아이디로 바뀌죠. 두 번째, 이메일 디렉티브 설정은 인커밍 파일과 템프 폴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인커밍 폴더는 현재 받은 파일을 뜻하고 템프 폴더는 현재 임시 파일을 뜻합니다. 이 템프 폴더 안에는 3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트와 파트 맷 또는 파트 맷 백, 이렇게 3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외장 하드에도 설정 물론 가능하죠. 자, 여기 중요한 건데요.
두 개의 폴더는 대용량 공간이 필요하므로 여기 인커밍 폴더와 템프 폴더에 대용량 파일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인커밍 폴더와 템프 폴더에 대용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대용량 공간이 따로 필요하죠. 따라서 동시에 많이 다운로드할 때는 하드 드라이브, 소용량인 적은 내장된 하드 드라이브보다는 대용량 외장 하드로 설정을 하면 용량 부족 문제로 이물 프로그램이 중간에 다운되는 그런 현상이 없게 되겠죠. 세 번째, 서버 접속 요령. 자동으로 접속되는 서버를 사용해야 다운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터넷 환경에 가장 잘 알맞게 이물이 자동으로 접속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빨간 날은 다운이 잘 되고,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주중보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렇죠. 다음에 연휴, 내일 모레 또 연휴가 있죠. 7, 8, 9 연휴. 이런 연휴나 월요일에는 뭐 준비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연휴나 월요일에는 다운이 잘 안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팁을 보시면 이렇게 다운이 잘 안 될 때는 현재 다운로드하는 파일들을 중지나 취소한 후에 다른 파일을 검색한 후 다시 다운로드를 걸어서 하게 되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큐 대기라는 게 있거든요. 큐는 우리가 그 드라마를 촬영할 때, 영화를 촬영할 때 감독이 사인을 내죠. 큐라고. 따라서 큐는 신호를 뜻합니다. 즉 클라이언트, 컴퓨터 사용자가 이메일 서버로 내가 이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싶다는 신호 대기를 말합니다. 이 큐 대기는 나중에 영상으로 설명하겠지만 그 프로그램을 열면은 밑에 한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그 카테고리 안에 다운받는 데 보면 이제 큐 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찾는 부분이 없다. 찾는 부분이 없다. 이것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진행 막대 있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진행 막대가 있습니다. 다운받는 막대가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진행 막대 가운데 가는 검정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찾는 부분이 없다는 뜻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그 부분은 이렇게 까만 가는 검정선으로 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100% 다운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거는 빨리 취소를 해서 새로 다운을 걸어야 되겠죠. 일곱 번째, 서버 점검. 사용자가 많은 서버, 평소 다운이 잘 되는 서버에 접속했는데 하나도 다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한 4가지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는데요. 첫째, 네트워크 상태, 내 인터넷 환경을 확인해야 됩니다. 인터넷 접속, 이걸 확인할 것. 둘째는 네트워크 이상이 없으면 다른 서버로 접속할 것. 현재 연결된 서버 말고 다른 서버로 접속을 할 것. 세 번째는 1번과 2번이 이상이 없으면 현재 다운 가능한 파일, 즉 현재 다운 걸어놓은 파일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추가 검색한 후 다운로드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카테고리 중 상태는 오름차순.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가지 범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쯤에 상태가 있는데 이 상태 카테고리는 이제 2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오름차순이 있고 내림차순이 있습니다. 오름차순은 원뜻은 크기가 점점 커진다는 뜻이나 여기에서는 다운되는 목록만 맨 위에 표시됨을 뜻합니다. 요것을 이제 내림차순으로 설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다운된 목록이 맨 밑으로 가서 안 보이게 되겠죠. 따라서 카테고리 중 상태 목록에서는 항상 오름차순으로 해서 다운되는 목록의 맨 상위에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향후 이메일에 대해서 간단히 전망을 해보면 당분간은 유럽 등 전 세계인들이 대체적으로 무료 P2P 프로그램에 나올 때까지는 아마 많은 사랑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누구나 월 500을 벌 수 있는 강의를 기본적인 강의를 위주로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그 강의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영상으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